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를 김건희 여사를 부통령이라고 부르는 제목을 처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김건희 부통령 뽑은 죄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을 뽑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부인이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를 겁니다. 상당히 곤혹을 치를 거예요. 그걸 좀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전투표를 하고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그 사전투표할 때 입었던 그 175만 원짜리 크리스찬 디올 그 블라우스, 그 다음에 검은색 치마, 스커트를 입고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란히 다리를 꼬고 상당히 그 사진 촬영을 했어요. 금요일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다시 용산 집무실을 가가지고 145만 원짜리 크리스찬 디올 스니커, 그 운동화를 신고 애완견을 데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그 의자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어제까지의 논평이었죠.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 누구도 자신의 남편인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또는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하거나, 두 번째, 세 번째, 그 공개 방식이 대통령 비서실이 아니고 자기 팬클럽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은 이건 역대 어느 영부인도 없던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어제 또 공개된 한 장의 사진이 뭐냐면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왼편, 윤석열 대통령의 왼편에 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오른편이죠. 그 오른편에 서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그 오른팔로 윤석열 대통령 왼쪽 어깨 뒤에 걸치는 사진이 나왔어요. 나는 이걸 보고서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 이건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 대한민국 부통령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김건희 여사가 함께 쓰는 공동사무실이야. 공동사무실. 다 여기까지 가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지능적으로 사진도 공개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는 어떤 사진을 공개했느냐? 이제 그 두 자리 집무실에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이 당당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있는 사진을 가급적 적게 내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이 있는 사진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이제 취임식 때 그때는 완전히 뒤에서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부인을 마치 막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의식하지 않고 막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가 뒤로 빠지더니 완전히 빠지더니 이제는 동등하게 앉아 있는 사진을 두 장을 공개하더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게 나가고 이게 이제 히트를 친 거야. 아, 자기네들이 볼 때는 이게 성공했다 보는 거예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 인정을 받는, 국민적 인정을 받는 그 장면을 연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본 거지. 그러더니 어제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손을 뻗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깨 등짝을 걸치는 그 사진까지 딱 나온 거예요. 이거 앞으로 내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가 부통령 못지않는 권력 행사를 나는 한다고 봐요. 이런 걸 정치부 기자는 딱 보이거든. 아, 이 중요한 변화구나. 같은 날 찍은 거예요. 28일 금요일 날 그 175만 원짜리 꿀벌 그 셔츠, 크리스찬 디올 그 꿀벌 브랜드 상표가 있는 그것을 입고서 찍은 거예요. 야, 찍을 수도 있지. 찍을 수도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 부부, 그 미셸 오바마하고 오바마 대통령 그 자식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이제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공개를 하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냐? 뭐가 잘못됐느냐? 애가 없어서 우리는 개를 데리고 찍은 거다.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가 학력, 경력 위조했어요? 학력, 경력 부풀리기 했습니까?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그런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그 이유를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네? 과연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과거를 살았습니까? 네?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느냐. 내가 그런 말을 꼭 해야 돼요, 정말. 아니 영부인이 집무실에 가서 사진 찍어서 공개하면 어떠냐. 과거에 공개 안 한 사람이 문제지. 그거 하면 어떠냐. 대단해. 정말 진취적이야.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치 풍토가 같습니까? 네? 이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적인 그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도 데려오고 가서 무슨 뭐 페미니스트 때문에 자 당신도 봐라 이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도 오만해졌다는 걸 나는 발견하는 거예요. 이 정권 내가 잡은 거야. 내가 청와대 들어가기 싫다 그러면 나는 안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거 내 맘이야. 그거 아니겠어요? 내 와이프 그동안 고생했는데 대통령 집무실 한번 보여주고 사진 찍어 보내주고 뭐가 어때? 내 와이프가 무슨 영부인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그리고 고개 들고 또 사진 찍으면 뭐가 어때?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진 거. 나는 이걸 좀 지적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제왕적 사고방식.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나는 제왕적 대통령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사가 나와요. 언론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고 있어. 완전히 뉴스 메이커야. 지금 불과 2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취임한 지 20일 동안 김건희 여사만큼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온 그런 영부인이 없어. 네? 역대 김정숙 여사도 이러지 않았어. 취임 후에 한두 번 정도 나오고 그리고 여성지 몇 개 인터뷰하고 이 정도로 끝났지. 이렇게 매일매일 뭘 입었느니 뭘 신었느니 무슨 뭐 경찰견하고 뭐 포즈를 취했느니 무슨 이런 건 정말 처음인 거야.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뉴스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예요.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하는데 대통령 집무실에서 사진 촬영을 하려면 거기에 보안 앱을 설치해야 돼요. 전송할 수 없게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딱 자기 카메라 갖고 가가지고 찍었어. 누가 찍었냐 이게 누가? 응? 누가 찍었냐 이게 누가? 누가 찍어가지고 이걸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게끔 만들었어. 지금 대통령 그 비서실 전체가 그래. 거기서 스마트폰을 찍어서 밖으로 내보낼 수도 없어. 이메일을 내보낼 수도 없고 인스타그램을 할 수도 없어요. 페이스북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 앱을 깔아야 돼. 근데 이걸 과연 누가? 아무도 규제를 안 해요. 경호처.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3일 날 혼자서 동네 경양시집 가가지고 밤 11시까지 맥주를 마셨는데 경호처에서 누구도 타치를 안 했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김건희 여사가 자기 카메라 들고 가서 처음에는 대통령실 직원이 찍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시인했잖아. 내가 볼 때 대통령실 전속 사진 기자가 찍은 것 같아. 이걸 완전히 프로가 찍은 거예요. 프로가 찍어가지고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팬클럽에 흘린 거지. 정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모르겠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그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에 걸어놓은 그림도 이제 그 사진을 공개하다 보니까 그 그림이 딱 이제 뒤에 찍혔는데 이것도 김건희 여사가 골라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은 그런 느낌이 물씬 풍겨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20일 만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영부인 자리 이제 딱 이제 차지했고 그 영부인을 넘어서 부통령 자리까지 이제 차지하고 있다. 이게 40년 정치부 기자의 합리적 의심이에요. 네. 그리고 떳떳하게 자 내가 이제 입고 싶은 거 175만 원짜리 그 크리스찬 디올 블라우스 또 143만 원짜리 크리스찬 디올 운동화 스니커 뭐 내가 이제 신고 싶다. 떳떳하게 입고 신고 내가 하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일보가 일일이 띄워주는 거지. 네, 일일이. 이게 오늘 아침, 어제군요, 어제. 어제 저녁에 조마이뉴스가 나온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찍은 사진 6장으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사진이 나오기만 하면 완전히 그 상품이 싹쓸이 판매가 되는 이른바 완판 셀럽으로 완전히 등극했다는 거죠. 사진 6장.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제 내일 지방선거죠. 내일. 내일 이제 지방선거를 이제 하루 앞두고
여러분께 지방선거를 이제 종합평가를 해드린다면 전반적인 흐름, 전체적인 흐름은 민주당이 거의 이제 폭파되고 있는 중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이제 침몰하고 있다. 그런데 침몰하고 있는 게 틀림없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정치에서 대한민국의 선거나 정치를 이렇게 관측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뭘로 보냐면 저는 지역감정으로 봅니다. 지역감정. 예컨대 지금 좌우 이념 대결 있잖아요. 이념 대결. 그 좌우 이념 대결도 결국은 뭐냐? 그 뼈대는 지역감정이에요. 지역 연고주의. 그러니까 좌파다. 이건 대구, 경북, 영남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게 뼈대죠. 물론 예외가 있죠. 예외가. 그러니까 호남에 살면서도 우파가 있죠. 윤카세 TV 시청자 중에 호남에 살고 계시면서 그야말로 극렬 우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러나 다수의 호남 좌파는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럼 우파는 뭐냐? 우파는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비롯한 호남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건 뼈대를 이루는 거예요. 자, 이제 하루가 남았어요. 사전선거도 어떤 결과가 있겠죠. 그 안에 숨어 있겠죠.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이 날 거냐? 완전히 박살 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하는 걸로 끝날 거냐? 이 관건은 어디에 있냐면 이 관건은 결국 호남 유권자 그리고 좌파의 결집 여부가 관건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관건이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이 호남의 자민련이 될 걸로 그게 추세인데 그게 추세인 것은 틀림없는데 과연 내일 그 투표장에서도 그런 결과로 끝날 것인가? 그것은 호남 유권자와 좌파가 어느 정도 결집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완전히 회복 불능일 정도로 무너진 건 아니다. 지난번 대선에 비해서 호남과 좌파가 결집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민심이 돌아가는 걸 보면 호남과 좌파가 내일 투표장에서 엄청나게 결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맞을 겁니다. 자, 그런 시각이라면
이재명이하고 송영길이가 김포공항을 없애버리자.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게 민주당한테 치명적인 악수가 될 거냐. 이게 악수인 건 틀림없어요. 악수인 건 틀림없는데 악수로만 끝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호남과 좌파가 엄청나게 결속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나는 제대로 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완전히 민주당 정말 망하겠구나라고 호남 유권자들하고 좌파가 똘똘 뭉치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지. 완전히 참패 대패가 아니라 오히려 건질 수가 있다. 몇 군데에서 더.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걸. 그리고 이번에도 여론조사가 100% 틀릴 걸로 봐요. 저는 확실합니다. 네. 지난번 대선 때도 제가 거의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대선 하루 전에 제가 3월 8일 날 아침 조마이뉴스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선거를 하게 되면 이재명이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 간발의 차이로. 그런데 내일 투표장에서 TK가 더 단결을 하게 되면은 간발의 차이로 윤석열이가 이길 수도 있다. 거의 맞은 거예요. 0.73%.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론조사가 완전히 그야말로 다 틀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대구 경북이다. 여기선 틀릴 수가 없고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서는 예컨대 호남에서 뭐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여론조사가 소위 말하는 누가 이기느냐 이걸 맞추는 게 틀릴 리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여론조사가 의미 자체가 없을 정도로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나는 온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보다 더 맞추기 어려운 게 국회의원 선거예요. 선거 전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맞추기 어려운 게 뭐냐면 지방선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론조사와 함께 굉장히 중시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민심의 흐름인데 오히려 김포공항을 없애버리자는 그 이재명의 헛소리가 호남과 좌파를 결집시켜 가지고 이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결정적으로 악재가 뭐냐. 오늘 하루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악재가 뭐냐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말이죠. 중국 증평에 가가지고 증평 군수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가지고 출마한 탤런트 송기훈 씨. 이 송기훈 씨가 지금 올해 나이가 70인데 70을 넘어서
새로운 걸 배운 이른을 넘으면 새로운 걸 배우시기에는 어려운 나이다. 이른바 70대 노인을 폄하한 발언. 이게 결정적으로 나는 악재라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난 이게 악재다. 이걸 기가 막히게 잡아낸 게 조선일보예요. 왜?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걸 잡아낸 거예요. 나는 이게 오히려 김해공항 해체 발언보다도 더 크게, 이건 지역을 떠나가지고 자, 그렇게 보는데, 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 이재명이가 이번에 어떻게 될 거냐? 이재명. 세 가지. 이재명이의 운명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 시나리오가 예상 밖으로 호남 좌파의 결집으로 인천 계양을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다. 선전할 가능성이 나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네. 좌파, 아까 말씀드렸죠? 호남과 좌파가 완전히 이건 아니라 똘똘 뭉치자. 두 번째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거나, 세 번째 근소한 차이로 낙선되는 경우. 근데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거나 근소한 차이로 낙선이 되면 이건 정계 퇴출인 거지. 결국은 대장동 사건으로 가요. 그래서 감옥을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재명이가 자기 목 이거 치는 장면 나왔잖아요. 이 목 치는 신용 동영상. 이건 이재명이가 공포감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공포감. 자, 이재명이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 예상 밖으로 호남 좌파의 결집. 그래서 인천 계양을에서 선전할 가능성. 역시 이재명이다. 기사 회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두 번째,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는 것. 세 번째, 근소한 차이로 떨어져 가지고 정계에서 퇴출되고 대장동 사건에 엮여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것. 그 세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윤호중이가 이게 어제 70살이 되면 인생 끝난 거다. 새로운 걸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 이거 보면서 참 이게 결국은 이게 후진국이구나. 대한민국이. 며칠 전에 여러분 그 조선일보의 선우이 주필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선우이 주필의 아들이 지금 조선일보의 선우정 논설위원인데, 제가 한두 번 소개를 해드렸죠. 이 선우정 논설위원이 이 만물상에 소개한 글이 있어요. 일본의 그 요미우리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미우리 신문의 대표 이사가 올해 96살이에요.
와타나베 스네오라고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일본에서는 나베스네라고 부릅니다. 나베스네. 와타나베 스네오라는 분인데 이분이 96살이에요. 96살. 네? 이 양반이 한때 제 개인적인 모델이었어요. 요미우리 신문의 정치부 기자로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주간 요미우리의 정치부 기자였죠. 그 정치부 기자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미우리 신문의 대표이사 겸 주필까지도 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96살인데 그대로 주필이에요. 그대로 대표이사고 96살. 일본은 정년퇴직 나이를 법률적으로 70살로. 일본에서는 인생은 70살부터다. 70살부터. 그렇게 말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